솔비나무 한라산 내셔널파크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좀 짧은 코스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많이 왔던 기간이 있어서요. 높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생방 오늘 또 하고 그래서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영신을 지나 천백고지에서 더 올라와 어리묵 위에 마지막 끝자락,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밑으로 쫙 내려가면 제주시로 이제 내려가면서 또 멋진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도 둥이와 함께 한라산에 데리고 올라왔는데 바닥에다가 내려놨는데 발이 시렸고, 아무래도 여기 밑에 또 똥꼬도 시렸고 그래가지고요. 다리를 자꾸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둥이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둥이 씨? 예? 둥이 씨 어때요? 발 시려워요? 네. 여기 좀 걸어서 왔다 갔다 해서요. 배 있는 데는 굉장히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배에 쌓였습니다. 걷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 또 오면은 국립공원이 여러 군데가 좀 있죠. 그 중에 한라산은 저한테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값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와 기사가 부동산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강남 집주인들 현금 6억 준비하라. 전세시장 폭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입주 4년차 아파트 레미안 블레스 TG 84제곱미터가 전세 매물이 8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는군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16억 원에 거래됐는데 반년 사이에 전세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요, 전세집을 찾는 사람이 끊기자 전세 호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석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죠. 금리 인상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자체가 거품이 걷어지면서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도 당연히 그 집 대비 당연코 50%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라는 저의 분석. 그리고 작년에 부동산을 논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 할 때가 지금 아니고 올해도 역시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라. 아직 멀었다. 그대로 맞죠? 자, 당장에 3월부터 근처 대단지 아파트들, 근처 아파트들이라는 게 개포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3월부터 잔금을 치르는 그곳 개포동 자이 아파트들도 있고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대기 중이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런 거 상관없이 물론 공급이 많기는 하지만 부동산 값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보통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건지 아니면 프로들하고 정부에서 모르는 건지 더 많이 기다리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과 예상을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통하는 강남의 전세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전셋집 부족으로 아우성을 쳤지요. 지금은 보증금을 수억씩 낮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반토막난 전세값 입주 폭탄까지. 서울의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 단지 최고가에 비해서 40에서 50%씩 떨어진 가격에 전세 가격이 체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랐던 거를 너무 많이 계산을 합니다. 40~50% 올랐다고 하면은 지금 내려간 것을 보면은 서초동, 반포동, 반포자이가 2022년 22억, 그런데 현재 12억,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16억이 8억,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15억 8천이 7억 4천,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이 10억 9천이었는데 6억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예상으로는 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에 개포를 비롯해 송파 쪽에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반포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세를 들어갈 바에야 기다림을 잘 규칙적으로 차곡차곡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값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IMF 이후에 최대 하락, 한 달 새에 2.09%가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강남 일대들은 왜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느 나라든 간에 강남의 요지, 완전 핵심 지역이 떨어지는 것은 큰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외곽들, 지금 여러분들 방금 기사를 읽어드렸던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완전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발품을 많이 파셔서 어느 정도 금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이셔야 됩니다. 거저 앉아가지고 입안에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셔서는 안 되는 곳이 핵심 지역이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에서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를 말씀드리는데 100에서 75, 75에서 5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집값이 이제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많은 규제를 윤 정부에서 풀면서 지난달 주택매매 가격 전망지수가 51에서 이달 65로 살짝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국의 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등을 포함해서요, 매매가는 지난달 마이너스 1.03보다 1.31% 하락하며 1%대 하락폭을 3개월째 이어갔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마이너스 3.29%보다 3.98 더 떨어지며 낙폭이 커졌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인데요. 좀 잘못 방향을 틀고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 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욕을 들을 뻔했는데 윤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조금 더 많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미분양 물량 증가 부담을 무작정 정부가 떠안지 않겠다, 아주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6만 가구 이상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큰일 났죠.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매입해 건설사를 돕지는 않겠다. 망할 사람은 망하게 놔둬야 됩니다. 잘 나가고 평당 4천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5천, 6천 또는 3천씩 받아서 분양할 때는 잘 나갔죠. 없어서 물건을 못 팔 때, 그때는 그 돈 다 얻다가 꼽을 쳐놓고 막 쓰고, 지금은 분양 안 된다고 미분양 사달라?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미분양을 사주겠다. 있을 수도 없는 시장을 거스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한마디 한 것은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 장관은 현재까지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 20년 미분양 물량 장기 평균을 넘어선 시점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 금융경색이나 거래 규제가 과한 부분을 완화하면서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준비하는 대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분양가를 대폭 내려야 되겠죠. 평당 3,900, 3,800, 3,000 하던 것은 1,500, 1,600, 1,700, 그죠? 그리고 더 지방이라든가 값을 높여놔서 거품을 껴가지고 거래됐던 리테일 물건들과 비교를 해서 물건값을 더 올려 분양을 했던 건설회사들은 물건값을 더 내려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박미TV의 박미가 한마디 해드리겠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또한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삽니다. 이런 내용으로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요.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매입 임대 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한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 복지 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 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분 발 빠른 것은 있습니다. 제주 도지사 시절 업적도 많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설 회사들의 미분양을 사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쓴소리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똑바로 부동산의 미분양 문제,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이 가야 할 길을 잘 국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동산 박미TV에서 전체적인 내용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리 오세요. 자, 둥이씨 발 옳지. 얍! 오, 배가 또 젖었네요. 눈 때문에. 네. 한라산에 어렸을 적에 백록담에 2번 정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스스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아주 어렸을 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번 올라갔을 적에는 촬영 때문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한라산 올라가는 코스들이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았던 백록담 올라가는 게 지금부터 한 5, 6년 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다이렉트로 직진으로 올라갔는데 아주 그 높이가 굉장히 험난해가지고 스태프들이 나중에는 정말 저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그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올라가지 못해서 엎혀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슬리퍼를 신고 갔었어요. 그래서 백록담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스태프들이, 그리고 매니저도 얘기를 안 했죠. 싫다고 할까봐. 그래서 이제 몰래 저를 끌고 백록담까지 올라갔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중간에 신발 때문에 제가 아니고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나이도 되게 많고 오히려 산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이 산의 어떤 마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야 뭐 그저 빨리 인기 얻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런 것이 최상의 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이 인생을 살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라산에 이제 가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밑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옛 추억도 생각나고요. 한라산이 이제 여러 군데로 올라갈 수 있는 코스들이 만들어져서 한껏 한라산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주도의 한라산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눈이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설경을 나무에 막 이렇게 묻어져 있는 눈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은 정확하게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바닥에 눈이 많이 아직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득 또 알래스카 그리고 캐나다 로키 산맥이 생각이 납니다. 로키하고 알래스카 겨울에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움직였었고요. 정말 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추억인데, 로키는 다시 한번 날씨가 좋아진다면 가볍게 제가 캘리포니아 LA에서
차로 국경을 넘어서 갈 수 있어서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날씨 좋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캐나다의 옛도 아니고 벌써 한 2년 조금 넘은 기억인데요. 너무 추울 때 많이 다녔는데 또 한번 날씨 좋을 때 저도 가기를 희망 한번 하고요. 둥이와 박미가 한라산 초2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굉장히 하는 옹알이라는 걸 봐가지고는 뭔가 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불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둥이야, 둥이야.